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위기의 삼성전자인데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에서 성과가 나지 않고 기존의 범용 메모리에서도 좀 고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와 이제 작년 연간 실적을 내놨는데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삼성전자 전체 성적부터 확인해 보고 가자면요. 삼성전자는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32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98% 증가한 것으로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300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가 증가했는데요. 이 삼성전자 연간 매출이 300조 원대를 기록한 것은 2022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아 보이지만 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조 4,9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인 7조 6천억 원을 한 15% 하회했어요.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4% 감소한 75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 부문에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전자의 DS 부문 같은 경우는 매출 30조 1천억 원, 영업이익 2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부문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과 PC용 수요 약세가 지속된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 이 HBM과 서버용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DDR5 판매 확대로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은 최고치를 달성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은 연구 개발비와 첨단 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비용 증가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삼성전자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모바일 수요 약세와 연구 개발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고요.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사업부가 5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에 시스템 LSI라던가 파운드리 사업부가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좀 고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업 실적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이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등 사업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 및 네트워크 사업부의 경우에 작년에 매출이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X 및 네트워크 사업 매출은 총 117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가 증가했는데요. 두 사업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조 6천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18.5%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만 보면 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조 1천억 원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22%가 감소했어요. 삼성전자는 MX 사업부 4분기 매출이 3분기에 출시된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 감소로 전분기 대비 줄었다고 설명을 또 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 이제 반도체 중 원가 가격 상승과 이제 환율 상승 여파로 좀 줄었다고 봤고요. 삼성전자는 이 같은 부진한 실적에도 연간 기준 갤럭시 S24 시리즈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면서 플래그십 매출이 견조한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태블릿과 웨어러블 제품도 판매 수량과 금액이 모두 성장했다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모두 부진한 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그 규모를 꾸준하게 늘리고 있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둔화에도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투자를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미래 준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R&D 비용 집행 규모가 10조 3천억으로 역대 분기 최대를 달성을 했었고요. 연간으로는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기술 중심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라던가 고성능 메모리, 서버 관련 제품 등 미래의 지향적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기흥 사업장에 짓는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에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을 투입을 해서 핵심 연구 기지로 만들 계획도 세웠습니다. 네.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누계로는 총 53조 6천억 원의 시설 투자가 집행이 됐는데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46조 3천억 원,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4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주로 반도체 부문의 투자가 좀 집행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미래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이 연구개발 및 집행과
이 HBM 등 첨단 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시황 악화로 적자가 예상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연간 투자 규모를 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작년 4분기 성적표가 이제 나온 네. 겁니다. 확정 발표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을 또 내놓고 그에 대한 좀 대응 전략도 내놨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분야 약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전체 실적 개선 좀 제한적으로 봤습니다. 이에 AI 스마트폰과 프리미엄 제품군 판매를 확대해서 실적 개선을 꾀할 계획이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모바일 PC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이제 고사양, 고용량 제품 수요 대응을 위한 첨단 공정 확대를 이제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부터 메모리 수요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모두 시장 수요에 맞춰서 기존 범용 제품 비중을 좀 줄이고 첨단 공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MX 사업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5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확대하고요. AI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영상 디스플레이와 이제 생활과전 같은 경우는 AI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해서 수익성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 상반기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에 나서는 이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는 상저하고 흐름을 시장에서는 전망한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주셨고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실적 설명회에서 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HBM 사업 계획을 또 공개를 했네요.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뒤처진 HBM의 어떤 상황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에 삼성전자는 이제 HBM 사업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HBM 5세대인 HBM3 개선 제품을 올해 1분기 말부터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에는 지정학적 이슈와 이제 올해 1분기를 목표로 준비 중인 HBM3 개선 제품 계획 영향에 맞물려서 HBM 수요에 일부 변동이 발생했다. 그 결과 HBM 4분기 매출은 좀 당초 전망을 소폭 하회해서 전분기 대비 한 1.9배 수준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부터 HBM3 8단과 12단 제품을 양산한 데 이어서 4분기에 다수의 GPU 공급사와 데이터 센터 고객의 HBM3 공급을 또 확대를 했고 이에 HBM3 매출이 HBM3 매출을 넘어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업 매출이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네. 삼성전자는 HBM3 개선 제품의 가시적인 공급 증가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게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영향뿐만 아니라 이 개선 제품 계획 발표 후에 주요 고객사들의 기존 수요가 개선 제품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HBM의 일시적인 수요 공백이 좀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HBM 매출이 주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다만 2분기 이후에 고객 수요는 8단에서 12단으로 그러니까 HBM 8단에서 12단으로 예상 대비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HBM3 개선 제품을 고객 수요에 맞춰서 생산량을 늘리는 등 올해 전체 HBM 공급량을 전년 대비 2배 가량 이제 확대할 계획을 세웠고요. 또 6세대 HBM4도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기존 계획대로 이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면 HBM과 관련된 내용에 가장 좀 관심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전망들을 내놓았는데 실제 좀 진행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신사업으로 밀고 있는 로봇 사업에 대해서도 좀 실적 발표에서 언급이 좀 있었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말에 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신설한 미래 로봇 추진단을 중심으로 다목적 첨단 로봇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미래 사회 문제 해소, 삶의 경험 혁신,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이제 로봇 개발 사업의 지향점으로 설정했다면서 제조, 서비스, 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로봇을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고도화해서 미래 로봇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AI와 소프트웨어 기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이제 로봇 기술을 접목해서 지능형 휴머노이드 같은 첨단 미래 로봇 개발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자체 역량 강화와 국내 유망 로봇 AI 플랫폼 업체에 대한 투자 협력을 통해서 기술 역량을 또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이후 장기 연관 실적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애플 작년 4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상회 소식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된 것과 같이 미국에서도 이제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애플 실적이 공개돼서 시장에 관심을 끌었는데요. 홍 기자, 애플과 삼성전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애플 실적을 내놨는데 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냈어요. 애플은 작년 4분기 1243억 달러의 매출과 2.4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는 이제 월가 분석가들의 평균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의 총 마진은 46.9%였는데 이 작년 1분기를 뛰어넘는 수치였고요. 애플은 실적 공개 후에 투자자들과 가진 이제 실적 발표회에서 올해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초중반 사이의 비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번 분기 총 마진이 최고 47.5%까지 오를 것으로도 전망하기도 했고요. 네, 애플이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성적을 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정작 주력 제품인 아이폰은 생각보다 좀 부진했던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 매출 같은 경우는 691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줄었고요. 이게 예상치인 710억 달러에 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애플은 작년 이제 9월에 아이폰 16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체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AI 기능을 탑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폰 매출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1년 전보다 11% 감소한 18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이폰이 중국에서는 규제로 인해서 AI 기능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장 판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팀 쿡 애플 CEO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에서 아이폰 16이 더 많이 팔렸다 또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중국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 규제 당국과 협력 중이라면서 그런데도 이게 언제 도입될 수 있는지는 이런 일정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등 해외 제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관세부가 방침에 대해서 이 잠재적인 미국 관세와 관련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애플은 사실 이 아이폰을 전량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이폰 이외의 애플의 또 다른 사업 실적은 또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 전체 매출의 한 20%를 차지하는 서비스 매출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13% 증가하면서 아이폰 판매에 어떤 부진을 상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맥과 아이패드 매출 모두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와 애플 워치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이어서 애플의 실적 발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봤습니다.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